안녕하십니까. 스피치 지도사 강의를 맡은 임진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2강을 함께 나아가 보도록 하실 텐데요. 자, 2강에서는 스피치 강의 준비 프로세스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스피치 강의를 준비하실 때 과연 어떤 프로세스로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사실 강의를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강의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그냥 스크립트를 써봐야 되나? 또 어떤 주제에 대해서 또 어떻게 정보를 좀 찾아야 하지?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들으시고 우리 세분화된 프로세스로 강의 준비를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강의 후에는 조금 더 만족스러운 강의를 하실 수 있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자세하게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 성공적인 강의를 위한 6스텝 프로세스로 나아가 보도록 할 텐데 그 중에서도 오늘은 만족하는 강의를 위한 청중 분석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거고요. 그 후에는 효과적인 강의를 위한 정보 수집, 또 내가 어떻게 좀 정보를 찾아야 하는지까지도 저의 예시를 같이 말씀드리면서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고, 또 마지막으로는 완벽한 강의를 위한 강의 전 리허설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스피치 강의 6스텝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사실 저도 강의를 처음 시작할 때는 이렇게 스텝으로 나누지 않고 그냥 강의 자료만 정말 많이 모아서 자료에 대해서 외우고 또 연습만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그렇게 준비를 하시다 보면 내가 강의 준비하는 시간도 굉장히 길어지고 또 청중 분석을 하지 않아서 강의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 6스텝을 오늘 함께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교육을 진행하실 때는 과연 이 교육의 목표가 무엇인지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나열을 해보셔야 되고요. 너무 많은 목표보다는 3가지 정도로 정하셔서 이 목표를 꼭 수행할 수 있어야겠다. 또 이 목표를 수행하려면 내가 어떻게 좀 강의를 만들어야 되지? 고민을 하시는 단계가 바로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 오늘 강의에서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인데요. 바로 청중 분석입니다. 자꾸 제 얘기를 해서 저는 진짜 강의를 처음 시작할 때 청중 분석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시작하는 강의는 바로 영어 강의였었는데 왕초보반인데 제가 조금 어렵게 강의를 진행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럴 경우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내가 아무리 강의 준비를 잘하고 또 강의력이 좋더라도 청중분들이 원하시는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강의 환불이나 또 강의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떨어졌던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과연 내 앞에 계시는 청중분들, 내가 강의를 하게 될 청중분들이 어떤 성별을 가지고 계시고 또 어떤 관심사, 또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 강의를 들으러 오시는지 철저하게 분석하셔야겠습니다. 바로 다음은 강의 주제 선정과 또 자료 정보 수집인데요. 우리 청중분들을 이제 파악이 됐으면 이 청중분들에게 알맞은 강의 주제가 무엇인지 선별하셔야겠고요. 또 그에 맞게 다양하고 또 흥미로운 정보들을 수집하는 과정입니다. 다음 과정은 바로 스텝 4. 이때부터 이제 교환을 작성하시게 되고 또 구조화를 시키게 되는데 바로 교환 작성과 구조화는 저희 다음 회차에서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다음 과정은 이것도 역시 청중 분석과 마찬가지로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단계인데요. 바로 리허설입니다. 우리 강사분들 중에서 정말 나는 말을 잘해. 나는 그냥 준비하지 않아도 술술술술술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강사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말을 잘하는 것과 강의를 잘하는 것은 여러분들 정말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정말 제가 말을 잘하는 줄 알고 연습 없이 강의 준비만 해가서 강의를 했을 경우에는 예상치 못한 일들이 꼭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때 당황을 하게 됩니다.
당황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우리 청중분들은 내 앞에 있는 강사가 프로페셔널하지 못하다고 느끼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항상 강의 전에는 강의 시간도 꼼꼼하게 준비해 보셔야 되고요. 또 예기치 못한 상황들, 특히 내가 강의하는 부분에 있어서 질문들 또는 내가 준비한 자료들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는 부분이 리허설 과정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리허설까지 마치셨다면 강의를 실시해 보시고 또 피드백을 받는 과정인데요. 사실 피드백을 받는 과정이 상당히 좀 어렵기도 하고 또 상처도 받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받으신 뭐 좋은 피드백이건 또 나쁜 피드백이건 분명히 다음번에 여러분들이 강의를 하실 때는 여러분들의 강의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는 좋은 발판이 되실 거예요. 피드백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두 가지로 나눠서 좀 받으라고 강사분들께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먼저 리허설을 하실 때 영상을 찍고 우리 피드백을 내 가까운 지인분들 또는 뭐 우리 정말 가까운 내 친구분들부터 시작해서 너는 이런 부분이 좀 어색한 것 같아. 나를 원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피드백을 받으시는 것도 굉장히 솔직한 피드백을 받으실 수 있고 또 실제로 내가 강의를 나가셨을 때 우리 관계자분들 또는 학생분들 우리 앞에 있는 청중분들에게 객관적인 피드백을 받으시는 것도 내가 몰랐던 나의 강의 습관이라든지 또 내가 고쳐야 할 분들 또 내가 이런 점은 참 내가 강사로서 메리트가 있겠구나 나 자신을 파악하시는데도 도움이 많이 되시는 단계가 바로 마지막 피드백 단계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6스텝 중에서 오늘 첫 번째로 스텝 1부터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첫 번째, 교육 목표 설정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강의를 시작하시기 전에 내가 과연 어떤 목표를 가지고 강의를 할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저는 매회 이제 강의를 나갈 때마다 그게 큰 강의건 또는 소규모 강의건 이번 교육에서는 3가지 목표를 만들어 놓고 꼭 실현을 시켜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는데요. 자, 그만큼 교육 목표 설정이 뚜렷해야지 내가 하려고 하는 의지, 또 이 의지가 보여져서 우리 앞에 계시는 청중분들에게도 설득력 있는 강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강의 목표 설정에서는 강의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냥 막연한 목표가 아니라 목표를 크게 한 가지로 잡는다면 또 그 외에 세분화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내가 진행을 해야 될지까지 설정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좋고요. 다음으로는 딱 교육 목표를 이제 설정하실 때 내가 하고자 하는 교육에 대한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려보신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렇게 교육 목표 설정을 할 수 있겠죠. 오늘 교육의 목표는 바로 스피치를 잘하는 방법입니다. 라고 딱 내가 세워놓는다면 스피치 잘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기 위해서 스피치 구성법을 알려드린다든지 스피치의 중요성을 알려드린다든지 이제 세부적인 계획을 만드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첫 번째 스텝으로는 꼭 정확하고 구체적인 교육 목표를 설정해 주셔야 합니다. 자, 다음은 바로 스텝 2, 청중 분석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는 부분인데요. 자, 먼저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스피치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점, 또 스피치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생각하는 스피치의 마지막 최종 목표, 또 우리 스피치를 효과적으로 했다라고 느낄 때는 바로 청중분들을 만족시킬 때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청중분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강의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내셔야 되는데요. 강의의 공감을 이끌어내시려면 바로 내 앞에 계시는 분들, 내 앞에 내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신지 분석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10가지로 좀 나누어 봤는데요. 꼭 이 10가지를 모두 다 분석을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항상 미리 미리 생각을 하시면 또 이 강의에 알맞는 자료들, 또 예상치 못한 상황이 왔을 때도 대비하실 수 있는 또 전문성을 기르실 수 있겠죠. 자, 제가 좀 나눠봤습니다. 이렇게 규모, 연령대, 성별, 또 산업군 직급, 직책, 교육 수준까지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내가 하려는 강의가 소규모 강의인지 또 100명이 넘어가는 정말 큰 규모의 강의인지를 구별하셔서 당연히 자료도 좀 다르게 배포를 해주셔야겠고, 강의를 처음 시작하실 때 인트로 멘트부터 어떤 주제를 선택을 해야 될지 우리 생각을 해주셔야겠고요. 또 연령대도 고려를 해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연령대가 우리 취업을 준비하는 20대 분들이 내 앞에 이제 청중분들이신데, 건강관리법, 사상체질법을 제가 과연 이 주제로 강연을 한다면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연령대에 맞게 강의 주제 선택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바로 다음은 성별입니다. 성별은 사실 다 같이 이렇게 섞여 있는 강의가 대부분이실 거예요. 성별은 어떨 때 좀 유의해 주시면 좋냐면, 제가 뒷슬라이드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남성분들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처음에 강의를 시작하실 때 좀 관심을 끌기 위해서 남성분들이 좀 흥미를 가지고 계시는 차라든지 아니면 우리 흔히 말하는 시계라든지 좀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주제를 먼저 파악을 하신다면 강의 초반에서 우리 청중분들과 또 나와의 라포를 형성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되시겠고요. 또 여성분들이 많은 강의시라면 우리 정말 많은 여성분들이 많이 하는 주제들, 예를 들면 결혼이라든지 출산이라든지 또 의상이라든지 다이어트 관련된 주제를 먼저 인트로에서 꺼내면서 라포를 형성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군 직급 직책인데요. 역시 내가 가는 강의에서 직급이 바로 신입사원 분들이신데 중간 관리자의 역할 또는 리더십에 대해서 강의를 한다면 당연히 주제에 맞지 않는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흥미도가 떨어질 수 있겠죠. 꼭 유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바로 다음은 교육 수준입니다. 이 교육 수준이 지식이 높다, 낮다, 이렇게 많이 배웠다, 많이 배우지 못했다, 학력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자 하는 강의에 있어서 이분들이 얼마만큼 그 강의 지식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를 미리 파악을 하셔야지 제가 이제 강의 준비를 할 때도, 여러분들이 강의 준비를 할 때도 난이도를 선정할 수 있겠죠. 만약에 제가 강의를 하려고 하는 그 분야에서 전문가분들이 저의 청중이시라면 그 전문가들이 가지고 계시는 정보보다 또 지식보다 제가 한층 더 준비를 해야지 우리가 질문도 받을 수 있겠고 또 만족하는 강의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바로 다음은 관심사와 고민입니다. 이 부분도 사실 저는 꼭 우리 관계자분들에게 많이 물어보는 점 중에 하나인데요. 과연 내 앞에 계신 이 청중분들이 어떠한 고민을 가지고 이 강의에 오셨을까라고 많이 저도 생각하고 또 여쭤보기도 합니다. 그래야지 이 청중분들의 고민을 제가 읽어서 그 부분을 강의 내용에 또 핵심 내용에 넣어야지 당연히 만족하는 강의로 이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청중의 특성인데요. 이 청중분들이 이 강의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지 아니면 내가 꼭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인지도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꼭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교육일 경우에는 저의 팁을 드리자면 바로 그냥 우리 강의 핵심 내용을 들어가기보다는 관심을 끌기 위해서 좀 오프닝에서 흥미로운 주제들을 넣거나 시청각 자료들을 보여준다면 나 이거 그냥 의무적으로 앉아있는 건데 이 강사에 대한 호기심이 좀 생기네? 이 강의를 좀 들어야겠네? 라는 목표 설정이 생기기 때문에
꼭 판단을 해보셔야 되고요. 바로 다음은 이제 강의에 대한 기대사항과 담당자분의 요청사항, 또 강의 시 금기 내용입니다. 이 부분도 역시 강의 후에 피드백을 받을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과연 이 청중분들과 또 나에게 강의를 의뢰해 주신 담당자분들의 공통적인 니즈가 무엇인지 판단을 하셔야지 우리 양쪽에게 만족스러운 피드백을 받을 수 있고요. 또 10번 강의 시 금기되는 내용. 예를 들면 정말 많은 문화권에 또 많은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있는데 한 지역에 대해서 좀 편향된 이야기를 한다든지 한 나라에 대해서 한 문화에 대해서 물론 그런 강사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좀 비하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기업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을 한다든지 강의 시 금기되는 내용을 미리 저희 강사로서 여쭤보고 가신다면 우리가 당황하고 또 다른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을 일이 줄어들겠죠. 꼭 10가지는 파악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강의 준비를 하셔야겠고요. 제가 그 중에서도 가장 제가 강의를 할 때 신경 쓰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제 사례들을 말씀드리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청중분석에서 규모인데요. 소규모 그룹을 할 때와 또 이렇게 제 옆에 있는 그림처럼 대규모 강의를 할 때의 팁들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배포입니다. 자료 배포를 하실 때 소규모 그룹 같은 경우는 강의의 적재적소에 맞게 또 흐름에 맞게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나누어 줄 수 있겠죠. 또 그게 오히려 자연스러운 강의를 진행하실 수 있겠고요. 하지만 대학교 강의라든지 기업 강의라든지 이렇게 대규모의 강의 같은 경우는 시간에 딱딱딱 알맞게 자료를 배포한다면 오히려 강의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모든 강의에 대한 자료는 배포하시는 것이 훨씬 더 강의에 대한 집중도를 높일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소규모로 강의를 진행하실 경우에는 조금은 우리 유연한 강사의 마인드를 가지고 가셔야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정해놓은 교육의 목적이나 목표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딱 앞에 있는 정말 소규모의 우리 청중분들이 다른 걸 좀 원하고 계시는구나. 아니면 내가 강의를 하는 도중에 이런 부분도 좀 추가해줬으면 좋겠구나 라고 하실 때 그냥 우리 청중분들을 무시하지 마시고 그 의견도 수용하셔서 강의에 반영하시는 것이 정말 더 효과적이고 또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강의의 팁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대규모의 강의일 경우에는 모든 분들의 요구를 사실 그 현장에서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청중 분석을 할 때 이 강의에 오신 분들의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을지 또 이 강의에 오실 때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오셨는지 철저하게 분석을 하셔서 강의를 진행해 주셔야겠습니다. 바로 다음은 연령대입니다. 연령대에서는 우리 강사분들이 좀 언어에 있어서 신경을 써주셔야겠는데요. 저의 경험으로는 말씀을 드리면 연령대가 높으신 우리 청중분들에게 강의를 진행할 때는 조금 더 또박또박 그리고 조금 더 차분하고 따뜻하게 음성을 전달해 주신다면 우리 청중분들이 이해도가 훨씬 더 높아지실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제 옆에 계시는 10대부터 20대, 30대 분들 연령대가 조금 어리시거나 낮으신 분들에게는 너무 천천히 말씀을 하신다면 오히려 지루하다는 피드백을 받으실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흥미로운 요소들 또 내가 전달하는 보이스도 좀 다양하게 보이스를 내셔서 이분들의 흥미를 이끌어내시는 것도 하나의 강사로서 필수 준비 요소입니다. 자, 다음은 바로 성별입니다. 물론 거의 대부분의 강의에서 우리 성별이 섞여 있을 경우가 많은데요. 의외로 이런 경우가 있어요. 군부대에 강의를 나간다거나 아니면 이제 재취업을 원하는 여성분들만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우리 그 성별만이 공감할 수 있는 주제들을 앞에서 꺼내셔서 우리 강사와
또 우리 앞에 있는 청중분들과 라포를 만드시는 것도 강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겠죠. 제 예시를 들어드리면 이제 제가 군부대로 강의를 간 적이 있었는데 당연히 우리 군부대에 계시는 남성분들이기 때문에 처음에 좀 공감을 해준다거나 제 남동생도 우리 군대에 있어봐서 아는데 참 이런 점들이 힘드시죠? 특히 우리 군부대에서 이런 대화를 하실 때 이런 점들이 힘들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에서는 이런 점들을 말씀드릴 텐데요. 이렇게 강의를 듣고 나신 후에는 이런 점들이 변화하실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꼭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강의에서 이렇게 오프닝을 처음에 시작하시면 이 여자 강사분이, 이 내 앞에 있는 강사분이 우리의 마음을 조금은 알고 있구나. 우리가 무엇이 힘든지, 또 우리의 고민이 무엇인지 알고 있구나. 공감을 하고 있는 강사구나 해서 마음을 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꼭 우리 성별도 구별하셔서 내가 멘트를 할 때, 또 내가 어떤 강의 주제를 할지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이제 청중 분석을 했으면 당연히 우리는 강의 주제 선정, 또 자료 수집을, 정보를 수집을 해야겠습니다. 자료 수집을 하는 법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저처럼 경험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내 경험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 가족, 친구분들, 내 주위 분들 경험을 따서 우리 강의 내용에 녹여내셔도 되고요. 또 다양한 매체들, 책, 라디오, TV, 인터넷을 활용하셔서 많은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자료를 우리 이제 선별하시거나 이제 수집하실 때는 중요한 점 4가지 키워드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신뢰를 줄 수 있는 자료를 선별해 주세요. 예를 들면 지금이 올해가 예를 들면 2010년도라고 했을 때 정말 예전인 1993년도의 자료를 우리가 강의에서 보여드린다고 하면 당연히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겠죠. 그런 점들도 신경 써주셔야 되고요. 또 가장 정확한 정보를 찾기 위해서 항상 우리는 서칭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게 올바른 정보인지 더블 체크하시는 것도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정보를 보여주는 이유는 이런 강의 주제에 대해서 이런 점들은 꼭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흥미도를 높이셔야 되는데 흥미가 떨어지는 주제를 흥미가 또 떨어지는 자료를 넣어주신다면 오히려 자료를 안 넣으시는 편이 더 나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이 청중분들이 어떤 자료를 흥미를 느낄 수 있을지 물론 또 연령대에 따라서 또 우리 성별에 따라서 자료를 선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마지막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신선한 자료입니다. 물론 이렇게 다른 곳에서 자료를 가져와서 강의에서 보여주셔도 되지만 강사의 경험을, 정말 나의 신선한 경험을 말씀을 해주시는 게 훨씬 더 공감대도 올라가고 설득력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일어난 일들 메모하는 습관들도 꼭 길러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정보 수집까지 끝나셨다면 리허설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리허설을 하실 때 가장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녹음을 하시거나 또 영상 촬영을 하셔서 나의 동작은 어떻지? 내가 좀 짝다리를 짚고 있진 않은지 아니면 눈 깜빡임이 너무 많진 않은지 확인을 해보시고 또 수정하실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다음으로는 내가 인트로에서는 이 정도 시간, 또 내가 강의 중간에는 이 정도 시간이 소요되고 강의를 마칠 때는 정확하게 내가 원래 지정된 강의 시간보다 좀 5분이 빠르구나, 10분이 느리구나 강의 시간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마지막으로 좀 필요 없는 내용들은 빼시고 강의를 해보니까 내가 청중의 입장이라면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넣어줘야겠구나. 마지막으로 최종 내용 정리를 해주시는 시간이 바로 리허설 시간입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문구인데요. Practice make perfect. 항상 완벽한 사람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강의도 처음부터 완전히 잘하는 강사는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어렵겠죠. 항상 저도 연습을 하고 가는데요. 여러분들 역시 처음에 강의 가시기 전에는 많은 연습을 통해서
완벽한 강사의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이렇게 리허설을 끝나셨다면 우리 강의를 진행하시기 전에 현장에 가셔서 내가 사용할 마이크는 잘 나오는지, 또 청중들의 규모와 또 내가 어떤 장소에서 말을 하는지, 또 동선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현장 리허설을 해보시는 것도 당황하지 않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겠죠. 그래서 항상 우리 현장에는 한 30분 전에 도착하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강의 마무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제가 이런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 1초마다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어진 선물을 이제 어떻게 쓰는가는 바로 당신에게 달려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저희가 배운 6 스텝들도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한번 분배해 보시고 과연 내가 오늘 하루는 주어진 선물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도 생각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수업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